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향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번 주에 마지막 사연. 그렇군요. 안승준이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넣었습니다. 김영은 씨의 사연입니다. 뽑히지 않더라도 안승준님께 전달되길 바라며 엄마를 묻고 엄마의 안부를 묻기 위해 매일 밤 자전거를 탔습니다. 2021년 봄날부터 지금까지 집 부근의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까지 늘 버스를 타고 다니곤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어떨까? 자전거를 사야겠다. 결심이 실행으로 옮겨지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몇 개월째 면회가 금지되고 겨우 면회가 허락되었을 즈음엔 반투명 가림막 너머로 우리의 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2년이 코로나로 가장 쓸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동안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을 사서 꽃만 들여보내기도 하고 가림막 면회가 가능해졌을 때는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드리기도 했지만 엄마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오랜 파킨슨병 끝에 찾아온 뇌경색으로 목소리와 언어를 잃으셔서 마음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던 탓에 그렇게 마음 졸이던 어느 밤 요파씨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다가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일면서 깼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안승준님의 마이 라스트 송이 들려왔고 의아했습니다. 낄낄거리며 듣던 사연이 끝나고 나오는 노래이기도 했고 영어 리스닝이 제대로 안 됐던 탓에 들리는 몇 개의 단어, 이를테면 스마일, 댄스 등등으로 아주 따뜻하고 유쾌한 노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사를 찾아 하나하나 짚다가 엄마와 연결짓다 보니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노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참을 어둠 속에서 먹먹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엄마 계시던 요양병원 근처까지 매일 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엄마가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워지셨구나 오히려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는 잠시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를 물리적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슬픔이라기보다 텅 비어버린 어떤 상태가 되곤 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골몰하며 페달을 밟다가 다리 밑의 작은 터널 같은 구간을 지나는데 높게 자란 풀숲에서 스윽 소리가 났고 자연스레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풀빛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끌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웃는 얼굴에 저도 환하게 웃고 입에서는 절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난 부끄러워서 소리는 못 내고 입모양으로 열창을 하며 달렸습니다. 마이라스트 송을 따라 부르셨다라는 뜻인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따라 불렀다. 입모양으로 열창을 하며 달렸습니다. 네. 다음날 다시 그곳으로 가면 엄마를 보게 될까 기대에 차서 그곳을 지나갔는데 다리 밑 터널 구간에는 풀이 자라날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시 되돌아 지나가도 지난밤 그 구조가 아닌 것에 깜짝 놀라 내가 눈 뜨고 꿈을 꾼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꿈이었대도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전거로 이제 강변을 지나가다 보면 내가 어디선가 무얼 봤는데 그게 다리 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트랙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네. 네. 물론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죠. 봄을 지나 여름을 넘어 가을이 되었을 즈음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반대편 천변에 까만 공단 드레스, 가로 열고 원피스라고 하기엔 모양새가 훨씬 우아했어요. 근데 우아가 우아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아한지, 그러니까 약간 좀 우아하 투머치였다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우아하했어. 모르겠습니다. 공단 드레스를 입고
같은 원단의 우아한 드레스 모자, 여기 우아함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우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아한 드레스 모자, 가로 열고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를 쓴, 가로 닫고를 쓴 여자가 풀숲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서 고개를 돌려서 그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달리는데 미동도 않고 앉아서 제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체구와 너무 흡사해서 봄의 엄마가 다시 나를 보러 오셨나? 온갖 상상을 했지만 뒤따라오는 자전거들 탓에 멈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지나 그 얘기를 동생에게 했어요. 저 엄마였을까? 듣고만 있던 동생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동생. 똥 싸고 있던 거야. 중랑천에 그런 사람들 많아, 누나. 왜 이런 사연을 소개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계속 로드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죠, 일단? 그렇죠. 네. 남자 새끼들은 가끔 가만둬도 될 걸.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그러니까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제가 캡처한 저 중랑천 공원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봄이면 보통 풀을 깎아요. 그래서 끄트머리를 제외하면 풀이 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이걸 하려고 레이저 포인터를 준비해 오셨군요. 다행히 마우스가 이 기능이 있네요. 아, 그러네. 기능이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볼 때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줄 만한 조건이 좀 돼요. 아, 그렇군요. 약간 거리도 있고. 네. 네. 그 이전에 우리가. 물론 중요한 건 동생이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그럼 엄마랑 딸은 만난 거예요. 네. 자, 계속 사연을 읽어볼게요. 동생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일단 저희 가족이 아니니까 일단 자취합시다. 요즘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약간 울 때를 치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약간 누군가가 되게 미울 때, 옛날에는 그런 상상 안 했다. 근데 약간 여러 대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냅으로. 네, 그렇죠. 가르대첩이라고 보통 하죠. 그렇습니다. 일순간 수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연자분 본인이 그러시다니까 이제 중랑천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가 보죠. 하여튼 본인. 저도 그거 보고서 그냥 저도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네. 화장실이 꽤 띄엄띄엄 있긴 해, 거기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아름다운.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만 봄의 플립 엄마는 우리 엄마 맞았어요. 그렇죠. 동생도 그 얘기를, 누나도 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가라데첩을 생각합니다, 계속. 플립 엄마 이야기를 꼭 보내고 싶었는데 머리에서만 맴돌면서 써지질 않더라고요. 안승준님의 노래가 이별 직전과 이후의 시간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과 감사는 꼭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스웠습니다. 새로운 길의 사람들과 환경도 승준님처럼 다정하기를 바라요. 저는 오랜 여팟이 청취자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뽑힐 것 같진 않지만 자전거 탈 때 입기에 XSFM 티셔츠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M을 원해요. 네, 김영은 씨. 라고 동생의 심정 알았어요. 사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M 팔아요. 그렇죠. 사세요. 중랑천에 산 사람 많아요. 제가 괜히 눈물을 흘렸네요. 평소에 김영원 씨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 김영은 씨께 감사를 드리고요. 세상에 그런 의미 아시잖아요. 우리가 좋게 되면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인생 완전 망하면 사연을 보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억할 만한 어떤 일, 평소의 감정보다 감정이 좀 복잡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일에 대한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는 언제나 불행이 껴있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생? 그렇죠.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동생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로 팬데믹도 있었고요. 그리고 늙다 보면 또 불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때 저희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비슷한데 저희가 너무 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누적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일이 점점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김영훈 씨 사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저희를 믿고 이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계속 아까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쪽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다. 미동도 않고 앉아서 해서. 좀 불안한데? 약간. 그건 보통 강아지가 그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 행동을 할 때. 봄에 엄마라면 미동도 않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미동도 않고 해서 약간, 뭐 제가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대장인으로서, 미동도 않을 수 있다.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풀밭의 인간 입장에서 그럼 미동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개그 사연인가 보다 했는데 승준이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네. 느낌이 오긴 했었습니다. 후임은 누가 되든지 이건 모를 거예요. 네. 이걸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장이 좋은 사람이 뭐 인생을 알까요? 뇌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세상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저는 그 불확실성이 제일 늘 두려웠거든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싸게 될지 안 싸게 될지가. 네. 독일 훌리건은 피해 다닐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존엄함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맞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존엄함은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인생을 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냐면 제가 안승준이 읽는 마지막 사연으로 대장 사연을 뽑았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지금 보니 그거잖아. 마지막 사연은 김영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